저는 복합문화공간 애무 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상민입니다. 저는 그 애무시네마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고요.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. 네. 2010년도에 이제 애무가 처음으로 설립이 됐거든요. 복합문화공간 애무라고. 2014년도에 여기 리노베이션 하면서 이제 층별로 이렇게 하나씩 자리를 잡은 거죠. 영화관은 좀 늦게 만들어졌죠. 14년도에 시작됐으니까 15년도면 그래도 좀 시간을 이렇게 리노베이션 한 후로 시간을 좀 갖고 이제 만들어진 거고, 카페 애무로 이제 1층을 시작하고 2층 이제 팡타게라지 공연장, 그 다음에 지하 2층 갤러리 애무, 요렇게가 첫 시작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영화관이 2015년도에 2층 여기 지금 공간에 이제 자리 잡게 됐고, 2018년도 여름에 이제 3층에 이관 만들어졌어요. 제가 이제 무대 미술, 무대 디자인을 이제 전공을 했어서 그 영화 쪽에서는 프로덕션 디자인까지 이렇게 같이 한 그 분야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쪽도 당연히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고, 영화 그 후반 작업하는 그 스튜디오를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. 근데 그게 되게 작은 어떤 영화관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애무 우리 2층에 또 이렇게 해서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도 하면서 실험적인 영화를 상영을 해보고,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공간의 어떤 의미를 더 이렇게 넓혀 나가고 확고히 해나가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생겼죠. 그래서 좀 영화관 운영을 어떻게 해볼지 한 1년간은 좀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.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초까지는.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관을 하자, 등록하자 결심을 해서 이제 만들었죠. 애무시네마는 일단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, 여기랑. 그래서 여기에 또 언덕이 있어서 언덕을 오르면 뭔가 숲도 보이고 좀 영화적인 공간이 아닐까? 약간 도심 한가운데지만 조금은 벗어난 어떤 한 공간처럼 보이는, 그렇습니다. 공간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외진데 있어요.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하지만 이제 항상 어떤 창조적인 생각이나 그런 거는 어떤 제한된 구도 안에서 이게 나타난다고 보거든요. 여기 공간도 사실 그렇게 외진 어떤 조건이라는 걸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활발하게 관객을 유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. 제가 애무시네마를 처음 관객으로서 온 거는 16년도 개관했던 해에 어떤 GV였어요. 근데 그 GV가 영화를 보고 카페에 내려가서 같이 뭔가 회식 비슷하게 했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관객들이 한 20명 정도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감독하고 같이 회식을 하는 거예요. 토론처럼 영화 얘기 계속 하고. 그래서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거고, 또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관계도 생기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또 그게 생명력이지 않나. 에라스무스는 이제 네덜란드 그 르네상스 시대 이제 철학자인데 어떤 권위적이지 않고 편하고 자유롭고, 그리고 이렇게 누가 와도 즐겁고 편안하게 이제 예술을 접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. 이게 이제 거기 에라스무스에서 나온 이제 철학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를 배워야지만 뭔가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고, 배워야지만 미술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이건 즐겁고 좋다,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걸 이제 지향하는 그런 철학이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영화사적인 맥락에서 지금 개봉하는 신작 영화지만 어떤 맥락이 있는 영화가 이제 조금 우선적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관객들이 보기에 어떤 맥락적으로나 경향이 좀 맞는 영화, 그런 걸 위주로 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관객층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
10대 후반의 관객분들도 좀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예술 영화라는 게 사실 영화사 쪽으로 정리된 영화는 뭐 많지만 이제 또 매년 상영하게 되는 영화들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떤 감독은 그 해 뭐 감독전을 했지만 또 그 다음 해에도 감독전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새로운 관객들이 계속 이게 발굴되고 나오는 거니까 특히 그래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그런 영화에 입문하고 예술 영화를 조금 보기 시작하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술영화관이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오히려 크게 하는 것보다, 물론 큰 스크린에 많은 객석에서 영화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. 물론 그게 이제 멀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제 대중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, 예술영화관이 하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맞는 어떤 그 규모의 비계열로, 그러니까 멀티가 아닌 극장으로 이렇게 동네에 이제 곳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2019년도 때 한국 독립예술 영화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으로는. 이게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영사기가 디지털 시네마 영사기가 아니었어요.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투자를 했죠. 영화관 환경을, 시설을 좀 더 이렇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 갑자기 그게 터져버리니까 이게 금전적으로 일단 영업하기가 굉장히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.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그때는 생각 못 했고, 근데 쉬고 나서 다시 하는데 하루에 진짜 한 자릿수 관객이 계속 오고 하니까 뭘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무기력해졌어요. 무기력해. 왜냐면은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, 이 상황에서. 뭔가 대표면은 뭐라도 해서 이걸 어떻게든 메꾸고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. 그래서 이러다 안 될 수도 있겠구나.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냥 이제 못 할 수도 있겠구나. 제가 여기 왔을 때가 20년 4월인데 그 전에 오히려 극장 프로그래머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상황이 디폴트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는 걸 느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위기이고 또 관객이 되게 적게 오고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오히려 점차 이렇게 회복되고 나아지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오히려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보고. GV를 하면 오세요. 일반 상영은 안 오는데, 그러니까 계속 GV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돼. 힘이 빠지죠.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별빛 영화제가 확 성장했어요, 그때. 그래서 그때 좀 야외 상영을 더 공격적으로 했어요. 실제 상영관에는 손님이 좀 많이 이렇게 모이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루프탑 상영을 부가적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써서 계속 상영을 해냈죠.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, 진짜. 저희가 올해는 특히 그런 기획 상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관객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뭔가 포스터를 영화 굿즈처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받을 때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그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영화를 옛날에도 봤는데 극장에 와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오신 거죠. 그랬을 때 받았을 때 되게 좋아하는 표정이 있어요. 그 표정으로 좀 기억하지 않을까, 2022년. 네, 그런 표정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. 가득 채워야 되고. 그래서 32년이 돼도 그런 표정들로 가득한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. 네.